안녕하세요. 콩닥콩닥 황인용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중풍, 즉 뇌경색이 시작된 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뇌경색이 목에 있는 혈관, 즉 경동맥이 막혀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동맥 질환이 뇌혈관을 막아서 치명적인 뇌경색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경동맥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경동맥은 피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입니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목 한가운데서 옆으로 2에서 3cm 정도 가면 뭐가 쿵쿵쿵 뛰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경동맥을 통해 뇌에 피가 가는데요. 뇌로 가는 피와 영양분의 약 80% 이상이 바로 이 경동맥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피가 심장에서 뇌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경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얘가 떨어지게 되면 피의 방향을 따라서 뇌로 가게 되고, 그러면 뇌졸중, 특히 그 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동맥은 도대체 왜 막히거나 좁아지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이 동맥경화는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하는 그 동맥경화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혈관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 심장에 흐르는 피와 경동맥에 흐르는 피, 우리 다리에 흐르는 피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흔하게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경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는 똑같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심장혈관이 막히듯이 경동맥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 뇌경색, 뇌졸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심장에 비유를 해볼게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소위 말하는 관상동맥 질환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근경색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죠. 경동맥 질환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뇌졸중, 뇌경색이 오기 직전까지도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경동맥 질환이 계속 진행돼서 뇌경색이 오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안 보이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말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상황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동맥 질환은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는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뇌경색의 일종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경동맥 질환 등의 이유로 혈전이 생겨서 이 혈전이 뇌로 가서 혈관을 막았어요. 뇌경색이죠. 뇌졸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혈전을 녹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을 몸에서 잘 방어를 해서 혈전이 사라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 증상이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뇌경색이 왔다가 운 좋게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면 또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생겼다가 몇 분 내지는 몇 시간 안에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때가 정말 응급실이든 병원이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심한 뇌경색이 와서 이번에는 그 혈전을 스스로 녹이지 못하는 상황이 48시간 안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행히 증상이 사라졌으니 괜찮겠지, 별거 아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번엔 다행히 증상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한 번이라도 왔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동맥 질환,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뇌졸중, 뇌경색이 생기면 일이 커집니다. 검사나 치료도 일이 더 커지고 무서워지고 복잡해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게 경동맥 초음파예요. 혈관을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얼마나 혈관이 좁아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혈관이 진행하는 방향이 우리 두개골 위치와 많이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CT나 MRI를 찍어서 혈관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 혈관, 즉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심장에 스텐트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쉽게 얘기했을 때 70% 정도입니다. 이 70%보다 혈관이 많이 좁아지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고 70%보다 혈관이 더 적게 좁아진 경우에는 약으로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보통 치료를 하죠. 이 경동맥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혈관에 똑같이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이 쌓이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70% 이상 좁아진 경우에는 경동맥에도 스텐트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스텐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목까지 쭉 올라와서 스텐트를 넣게 되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만져봤던 경동맥이 있는 부분, 여기를 찢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사실 이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은 저희 의사들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께 위험성이 큰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동맥에 스텐트를 넣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있는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콜레스테롤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피를 따라 뇌로 가는 뇌경색이 시술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시술을 하시는 중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경동맥 질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시술을 했을 때 위험성이 이 정도인데 내 경동맥 질환이 점 나빠지면서 어느 시점에서 가만히 놔두었을 때 뇌졸중이 올 위험성이 시술이 오는 위험성보다 더 커졌을 때 그때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동맥 질환은 시술이나 수술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미리 검사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나는 검사를 해봤는데 경동맥 질환이 조금 있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는 다행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그 경동맥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병이 진행돼서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까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절해야 되겠죠.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나는 안 먹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치료 하셔야 합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담배 끊어야죠.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운동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하루에 최소한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30분 걷는 것은 느긋하게 걷는 산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빨리 걷고 그래서 내 몸이 좀 더워지고 약간 숨이 차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동맥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피 묽게 하는 약이라든지 다른 약들을 권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약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이 약을 안 먹고 싶어 하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집에 오셔서는 나 약 별로 안 먹고 싶어 하면서 몰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경동맥이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내가 가족력이 있다면,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면,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내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 피하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